안녕하세요. 여우책의 꼬야입니다. 지난 시간에 유미 작가님의 글쓰기의 진심입니다. 출간 기념으로 우리 꿈님들의 응원 메시지 읽어드렸는데요. 오늘은 작가님의 당부의 글입니다. 당신이 글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만은 꼭 지켜주세요. 솔직한 글쓰기. 글쓰기 기술과 요령을 익힌다면 그럴싸한 글을 쉽게 쓸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이렇게 기술로 포장한 글이 사람의 마음에 닿을 수 있을까? 글쎄, 잠시는 가능할 수도 있지만 종국에는 포장된 글 속에 숨겨졌던 민낯이 드러날 것이다. 사는 만큼 써지는 게 글이다. 진정성 있는 글을 쓰고 싶다면 그에 걸맞은 삶을 사는 것이 먼저이다. 유시민 작가는 글쓰기란 자신의 내면을 표현하는 행위로 내면이 거칠고 황폐하면 좋은 글을 쓸 수 없다고 하였다. 내가 쓴 글이 황폐하게 느껴진다면 글쓰기 실력을 탓할 게 아니라 내 삶을 돌아볼 일이다. 재미있게도 나는 글을 쓰다 보니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고 더 잘 살고 싶어졌다. 이러니 글쓰기를 멈출 수 없다. 좋으나 싫으나 계속 함께할 벗과 같다. 서평 쓰기. 책을 열렬히 사랑하는 또 다른 방법은 책을 읽은 후 짧게라도 기록을 남겨보는 것이다. 책 리뷰나 서평을 써야겠다고 마음먹고 책을 읽기 시작하면 마음가짐이 달라지고 몰입도가 상승한다. 목차나 작가 소개도 허투루 보지 않게 되고 저자 의견에 그저 동조하고 따라가기보다는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계속 물으면서 읽게 된다. 주위를 둘러보면 글쓰기에 대한 마음의 장벽으로 서평 쓰기를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이들이 많다. 책 리뷰나 서평 쓰기만을 전문으로 하여 출간된 책을 쓴 저자들의 의견을 존중하지만 과거에도 지금도 자유로운 서평 쓰기와 글쓰기를 지향한다. 방법이나 형식이 무엇이든 책을 읽은 후 생산자의 입장으로 글쓰기를 시도해 보는 것 자체가 의미 있고 이것이 다시 독서에 주는 긍정적인 영향이 중요하다. 감사일기. 매일 감사일기를 쓰는 것만으로도 서로에게 잠재된 긍정적인 감정을 깨우고 증폭시켜 부정적 감정의 확산을 제어할 수 있다. 감사일기는 우선 내 안의 불평불만을 해소하여 편안하고 행복한 감정을 느끼게 한다. 또 내 안에서 깨어난 밝은 에너지가 나를 넘어 상대에게 전해져 그들 내면에 잠재된 긍정적 감정을 깨우도록 한다. 이로써 우리는 자신이 속한 모든 곳에서 매일 좋은 에너지를 발산하는 분위기 메이커가 되기도 한다. 좀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는데 작은 보탬이 될 수도 있다. 감사일기를 쓰는 것만으로도 세상을 정화하는 데 기여하는 셈이다. 소비의 시간, 생산의 시간. 퇴근 버스에 몸을 구겨놓고 스마트폰을 꺼내들었다. 각종 SNS에 올라온 지인들의 하루를 구경하다 흥미가 떨어지면 포털 사이트 앱을 클릭해 그날의 기사를 둘러보았다. 집에 도착하면 콘텐츠 소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조금 일찍 퇴근한 날에는 넷플릭스에서 추천해주는 영화나 드라마 한 편을 보았다. 이와 동시에 스마트폰으로는 게임을 하거나 인터넷 쇼핑몰 사이를 파도를 타며 넘나들었다. 지인들과 주고받은 메시지로 핸드폰 알람은 계속 울려댔다.
어느새 잠자리에 들어야 할 시간이 되었다. 침대에 누워 새카만 어둠 속 핸드폰 화면만 환하게 밝힌 채 유튜브에 재미있는 영상을 휙휙 넘겼다. 밤은 소비의 시간이다. 하루를 보내느라 지친 우리는 새로운 콘텐츠를 생산하기보다 조금 더 쉬운 소비하는 쪽을 택한다. 반면 새벽은 생산의 시간이다. 새벽 기상을 한다면 복잡한 일상이 시작되기 전 매일 고정된 시간을 생산적인 일에 투자할 수 있다. 나만의 콘텐츠를 생산하는 글쓰기를 결심했다면 새벽에 주목하자. 작게 시작하기. 25살의 옥스포드 의대생 로저 베니스턴은 1마일 육상 경기에서 마의 4분벽을 깨보기로 했다. 그는 모두가 한계라고 규정하고 두려워했던 4분 장벽을 떠올리는 대신 2초만 단축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했다. 4분벽 돌파라는 목표를 잘게 쪼개 1초씩 단축하기로 계획하고 훈련에 매진했다. 마침내 1954년 5월 6일 옥스퍼드대에서 벌어진 대학 육상부와 아마추어 체육인 협회 간의 대결에서 1마일을 3분 59초 4에 주파하였다. 이로써 그는 인류 최초로 1마일 4분 장벽을 깬 사람이 되었다. 그 어떤 원대한 꿈이라도 그 시작은 처음 내디딘 한 걸음부터이다. 한 걸음의 성취가 다음 걸음을 불러오고 또 그 다음을 불러온다. 이렇게 반복된 걸음이 습관이 되고 마침내 꿈을 이루게 될 것이다. 만약 자신이 꿈에 가까워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고민이라면 꿈을 꿈으로만 두고 행동하지 않은 게 아닌지 점검해 보아야 한다. 몸이 먼저 움직일 만큼 작은 실천을 지속할 때 비로소 우리의 꿈이 상상 속의 동화에서 벗어나 현실이 될 수 있다. 자기 이해. 자전거를 타다 넘어지면 어떻게 다치는지 아는 나이가 되어서야 타는 방법을 배웠다. 자전거를 처음 배우는 아이는 뒤에서 자전거를 잡고 함께 띄워주는 부모님이 계시기에 페달에 발을 올릴 수 있다. 연로하신 부모님께 자전거를 잡고 달려주시기를 기대할 수 없었다. 스스로 믿어주는 게 유일한 방법이었다. 자전거는 잠시 페달에서 발을 떼거나 한눈을 팔면 쓰러지고 만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내 목소리에 귀 기울이려는 노력은 평생을 두고 지속하는 습관이 되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개발을 위해 노력 중이다. 디지털 노마드, 경제적 자유, 수익의 파이프라인화, 엔잡러, 사이드잡 구축 등 모두 좋다. 단, 모든 자기 개발은 자기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자신에 대한 선명한 그림 없이 남들이 하니 나도 해볼까 하는 따라하기식의 자기 개발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꼴이다. 단단한 축이 없으니 별거 아닌 외풍에도 무너지기 쉽다. 건강한 욕심.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를 통해 전 세계의 수천만 사람들의 돈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 놓았다고 평가받는 로버트 기요사키 작가는 해야 할 무언가를 피하고 있다면 약간의 욕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의 조언은 부를 축적하여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것에 대한 이야기였지만 다른 분야에 적용 가능하다. 새벽 기상을, 독서를, 글쓰기를, 진실과의 대면을 피하고 있다면 약간의 용기와 욕심이 필요하다. 무엇이든 빛과 어둠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욕심도 마찬가지다. 욕심이 많다는 말에 쓰인 프레임을 걷어내자. 평소 그런 소리를 들어왔다면
인정하고 당당해지면 어떨까? 다만 배려의 마음을 잃지 않아야 하고 욕심이 나를 잠식하지 않아야 한다. 나는 너보다가 아니라 어제의 나보다 성장하겠다는 건강한 욕심을 가져보자. 꿈, 목표, 계획, 그리고 삶의 목적. 꿈, 목표, 계획 등 그 말이 그 말 같고 헷갈릴 수 있다. 비슷해 보이는 이 단어들도 42.195km 마라톤에 빗대어 생각해보자. 예를 들어 여기 한 청년이 있다. 그의 삶의 목적은 희망을 전하는 사람이고 이를 위한 그의 꿈은 올림픽 마라톤 경주에서 금메달을 따는 것이다. 이 꿈을 이루기 위한 그의 목표는 1분 단축이고 목표 달성을 위해 그는 폐활량과 지구력 강화 운동을 계획한다. 이 계획을 이루기 위해 그는 매일 복식 호흡과 근력 운동 미션을 실천한다. 이렇게 삶의 목적부터 실천 미션까지 연결이 매끄럽다면 나만의 장르가 선명하고 자신만의 세계관을 가진 삶이 된다. 막연하고 큰 덩어리인 꿈이나 목표를 잘게 쪼개 오늘 하루만큼의 분량을 정했으니 일정한 실천이 가능하다. 이는 나만의 속력과 방향으로 설정된 속도계를 가진 일이 되기도 한다.